여기 영국에 사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던 도중 한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한글에 대해 빠지게 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은 한글의 어느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먼드 브레너예요. 저는 영국 정부에서 25년 넘게 일해왔어요. 제 직업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외국어를 가르쳐야 할지 결정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저는 항상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중요하다고 믿어왔어요. 대학에서도 그 언어들을 공부했고, 제 인생 대부분을 그 언어들을 홍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토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제 딸 클라라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이어폰을 낀 채 화면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클라라가 이어폰을 빼고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가 한국어로 뭔지 아세요? 저는 거의 홍차를 쏟을 뻔했어요. 한국어? 제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니? 클라라는 웃으면서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이거 보세요. 한국 드라마인데 진짜 최고예요. 화면 속엔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노래처럼 들렸어요. 부드럽고 빠르면서도 감정이 가득 담긴 그런 말들이었어요. 학교에선 다 이거 보고 있어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교수님들도 팬이에요. 교수님들도? 제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네. 가끔은 강의 중에 한국 드라마 얘기도 하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대중문화일 뿐이잖아. 그리고 한국어는 너네 학교 정식 과목도 아니지 않니?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인 거 아세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진짜예요. 1400년대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농부까지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 입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뒤 노트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노트엔 동그라미, 선, 갈고리, 네모 같은 작은 기호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런 문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딸이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근데 클라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학 입시나 직장 구할 때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그런데 시간을 쓰니? 클라라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게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공부할 때는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저는 제 자신이 확신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제가 언어와 배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쯤 지나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제 업무 중 하나는 전국의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에요. 보통은 외국어 수업을 참관하죠. 프랑스어, 스페인어, 가끔은 독일어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북런던의 한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정문에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브레너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책을 안고 다니고 음악을 들으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영어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돌아봤어요. 여기 혹시 한국어 수업인가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어가 보세요. 저는 문을 밀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노트북을 읽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플래시카드로 단어를 익히고 있었어요. 몇몇은 앞에 나가서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놀라웠던 건요. 선생님이 없었어요. 이 수업, 학교 정규 교과에 포함된 건가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혀요. 이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어 동아리예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럼 누가 가르치죠? 서로 가르쳐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앱도 쓰고요. 누가 실수하면 서로 고쳐줘요. 그분은 교실 앞을 가리켰어요. 안경을 쓴 한 남자아이가 칠판 옆에 서 있었어요. 한글을 쓰면서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 친구는 이든이에요. 이 동아리를 만든 친구예요. 이제 겨우 14살이랍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랑 그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한국어로요.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제 팔을 가볍게 톡 치셨어요. 토미를 소개해드릴게요. 토미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웃음이 넓게 번진 아이였어요. 작은 노트에 한글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쓰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토미예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난독증이 있어서 영어는 늘 읽기 힘들었어요. 안녕, 토미. 뭐 하고 있니? 토미는 환하게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한글이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제가 썼어요. 그가 보여준 문장은 이랬어요. 나는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다시 토미를 봤어요. 이거 너 혼자 다 쓴 거니?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보다 쉬워요. 글자가 소리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글 읽을 때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단지 외국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자신감을 열어주고 기쁨을 불러주고 늘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그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북런던의 한국어 동아리를 다녀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더 알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저는 맨체스터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찾았어요. 몇 주 전 이 학교에서 메일을 보냈거든요. 우리 학생들 보러 오세요. 한국어로 하고 있는 일들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 말 정말 사실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필딩 선생님이라는 영어 교과 선생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짧은 붉은 머리에 안경을 쓰신 분이셨고 팔에는 공책이 한가득 들려 있었어요. 브레너 선생님, 오늘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셰익스피어를 한국어로. 칠판에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각 줄 아래에는 운율,
의미, 감정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고요. 한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대를 여름날에 비유할까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거 누가 한 건가요? 우리 학생들이요. 필딩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하셨어요. 지금 셰익스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둘씩 짝을 지어 앉아 고전 영어를 읽고 그걸 한글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어요. 속삭이는 아이도 있었고 킥킥 웃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중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저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세요? 한국어에는 너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문장을 더 정중하게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곁에 있던 남학생, 제임스가 말을 이었어요. 그대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시처럼 들리죠?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문법도 바꿨어요. 문장이 흐름을 잃지 않도록요. 저는 그들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니? 소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재밌어서요. 그리고요, 한국어로 셰익스피어를 보면 원문이 더 잘 이해돼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어로 사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자기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소피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한국어는 단지 소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감정의 언어예요. 사랑해요라고 읽을 때 I love you보다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한국어가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단순한 취미도 아니었고, 그저 드라마나 노래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어는 아이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을 더 또렷하게 말하게 해주고, 심지어 자기 문화와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학생들 중 한 명의 노트를 손에 쥔 채 학교를 나섰어요. 그 노트 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셰익스피어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세종대왕님도요. 몇 주 동안 학교들을 다니며 참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신기한 경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읽기 장애가 있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있었고, 10대들이 셰익스피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이유가 한국어였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정리한 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사진, 인터뷰 인용문, 관찰 기록, 시험 점수까지 전부 넣었어요. 그 보고서는 한국어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단지 언어 말고도요. 읽기, 쓰기, 집중력, 감정 표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런던 교육부로 갔어요. 그날은 특별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한 손에는 가방을, 그리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영국 교육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 교육자문위원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까지요. 그중엔 존 맥킨리 경도 있었어요. 무려 4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일해온 전통주의자예요. 저를 보고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어요. 그럼 시작하죠. 교육부 장관인 홀트 씨가 말했어요. 브레너 씨, 이번 회의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공유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하나씩 떴어요. 북런던 교실의 사진. 토미가 쓴 한글 문장. 소피의 셰익스피어 프로젝트.
읽기 점수가 오른 그래프. 저는 지금 잉글랜드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조용히 일어나고 있지만 확실히 실제로 존재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1400년대에 만들어진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지금 영국 아이들에게 똑똑함과 자부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존 맥킨리 경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나라예요. 그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나요? 제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 문이 열렸어요.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다니엘 메디슨 교수가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어학자 중 한 분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발표는 놓칠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글이 학생들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브레너 씨가 말한 건 사실일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에요. 그가 자신의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글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뇌파 그래프, 논리력과 이해력 점수가 오른 막대 그래프, 난독증 아이들이 한글을 읽으며 자신감을 찾는 영상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어요. 이건 오늘 아침 BBC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그는 마지막 영상을 클릭했어요. 그 화면에 윌리엄 왕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과 영국의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회의실에 숨이 멎는 듯한 반응이 퍼졌어요. 왕세자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회의 마지막, 홀트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어는 우리 국가 교육과정의 정식 과목이 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왔어요. 오랫동안 외면받던 한글이 이제야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삶을 바꾸는 이야기였어요. 큰 회의가 있던 다음 날,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고 제 자신도 변한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날까지도 저는 배움이라는 게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 딸 클라라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저는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클라라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한국어 책을 들고 있었고 휴대폰에서는 잔잔한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공기엔 시나몬차 향기가 퍼져 있었고 집안은 참 평화로웠어요. 클라라, 제가 불렀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응, 왜요? 저는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주 단순한 흰 봉투였어요. 그 앞면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클라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거 아빠가 쓰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절반은 영어로, 절반은 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넌 나에게 진짜 배움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어. 시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적을 위한 것도 아니야. 그냥 기쁨을 위한 배움이었지. 그리고 오늘,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말을 이제야 전하고 싶어. 사랑해, 클라라. 편지를 읽는 클라라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드디어 말하셨네요. 진심이었어. 제가 말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를 꼭 안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영국 전역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학년이 시작되었을 땐
500개가 넘는 학교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도입했어요.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도서관들에는 코리어 코너라는 공간이 생겼고 그 안엔 한국 책과 영화들이 가득했어요. 신문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언어혁명이다. 타임즈는 이렇게 썼어요. 세종의 승리 600년 된 문자가 영국 교육을 바꾸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클라라는 서울대학교의 1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건 저희 둘이 빅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클라라는 한국어 노트를 들고 있었고 저는 한국어 정책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사진 액자 아래 클라라는 이렇게 썼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단지 교육의 여정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정을 떠올리게 됐어요. 한글은 단순히 우리 학교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를 바꿨어요.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사랑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겠어요. 언어의 진짜 목적은 단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왜 하필 한국어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어느 날 그 언어 덕분에 아빠와 딸이 처음으로 진심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번 다시 그 말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